내가 느그지 뽀삐냐? 예쁘다고 하면 알아서 올라가게? 오랫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지켜본 분이라면, 아니 오래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유명한 밈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밈 덕분에 뽀삐라는 귀여운 별명을 갖게 되었지만 그 배경은 전혀 귀엽지 않은 코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는 암호화폐 시장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오스의 그동안의 발자취와 사건 사고, 그리고 최근 리브랜딩 소식과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사가 아주 긴 코인이니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고! 이오스는 암호화폐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코인입니다. 왜냐고요? ICO를 사상 최장기간 동안 진행하고 최대 규모로 마무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ICO란 프로젝트 초기에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는 것인데요. 이 이오스가 펀딩을 진행할 적 무려 1년 동안 모금을 받은 겁니다. 매일 정해진 양의 토큰을 경매처럼 판매했고 무려 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이오스는 등장 당시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DApp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어 차세대 이더리움으로 불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은 끝났다, 이오스가 시총 2등을 대체할 거다 하며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씀. 그러나 2018년 6월 메인넷 가동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박한 메인넷 출시 일정으로 충분한 테스트 없이 진행된 탓에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문제를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블록 운영자들이 탈중앙화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까지 생겼습니다. 아차차, 여기서 잠깐! 블록 운영자 그게 뭐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오스는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즉 위임 지분 증명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투표로 21명의 대표, 즉 DP를 뽑아 이들이 블록 생성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오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이오스의 개발사인 블록원에 무려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건 말하자면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콱 찍혔다는 이미지가 박혀버린 것이죠. 이때부터일까요?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시자인 댄 라리머가 사임을 발표하고 블록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커뮤니티의 혼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더 이상 이더리움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게 이오스는 깊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이오스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오스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자 블록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이오스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즉 ENF가 출범하며 커뮤니티 중심 운영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상 커뮤니티 주도의 이오스 체인 독립 선언이었던 거죠. ENF의 CEO인 이브가 기존 이오스는 실패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며 홀더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폈고, 이에 홀더들은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대만큼 ENF가 잘 해냈을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실타래처럼 꼬인 상황이었죠. 오히려 블록원과 ENF 사이에 벌어진 소송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록원이 이오스 ICO 당시 약속했던 1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심지어는 ENF가 블록원의 토큰 1억 개를 동결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양측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외에도 ENF는 이오스를 다시 살려보기 위한 여러 시도를 감행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하락만 보일 뿐 큰 임팩트가 없었다는 것이 홀더들의 평이자 이오스의 성적표였더랍니다. 그러던 중 사실상 이오스가 망했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ENF가 무려 이미 소각됐던 6,827만 개의 이오스 토큰을 되살리는 다중 서명 제안을 제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큰을 재발행하려고 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소각한 토큰을 다시 살려버린 소각 토큰 예토전생 사건으로 불리며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결권자들이 체인의 흥망성쇠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는 DPoS의 단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상위권 BP들이 서로 투표를 모의해 담합 투표를 진행, 상위 21개 BP를 자기들끼리 독식하여 카르텔화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DPoS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이 두드러지고 커뮤니티의 이오스에 대한 신뢰는 더욱 바닥을 쳤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논란과 사건 사고와 함께 흉흉하던 이오스는 최근 분위기 전환을 위해 리브랜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볼타! 이오스는 볼타라는 이름과 함께 웹3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전통 금융과 웹3 금융을 연결하고자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커뮤니티도 볼타의 새로운 비전 발표를 듣고는 다시 한번 작은 희망을 느꼈는지 오랫동안 별 반응이 없던 이오스 가격이 살짝 쿵 반등해주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진짜로 바뀌는 걸까? 하면서 말이죠. 분명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지만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처럼 아직 이오스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이제는 진짜 달라지려고 한다 라는 성공적인 이미지까지 더딥혀지며 볼타로의 리브랜딩이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오스가 다시 떡상의 길로 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상장 호재나 추가 투자 호재 등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다른 소식들이 부족할 뿐더러 커뮤니티와의 기나긴 갈등 기간이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많은 좋은 기술 스택을 통해 구동되고 있는 여타 레이어1 경쟁 프로젝트들에 비해 사용성을 극히 높여서 점유율을 확보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들려온 변화의 움직임과 적극적인 활동 소식에 형은 조금 기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오스를 지켜보며 실망도 많이 했지만 애증의 코인이랄까, 까도 내가 까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렇기에 볼타라는 새 이름과 함께 이오스가 다시 멋지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오스 리브랜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뽀삐 볼타 가지야!